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올해 초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 사업에 돈을 대준 미국 지역은행들의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 소식이 뜸하다가 제2의 지역은행 파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경각심이 다시 커졌는데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미국에서 터진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 경제원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죠. 맞습니다. 미국의 지역 은행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서 올해 초에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 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의 다른 지역 은행들도 주가가 떨어지고 위기설이 돌았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었는데 이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휘청거리면서 올해 초에 은행권에 대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가 미국 은행들의 추가 파산을 경고했어요. 이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여전해서 이 도미노 현상을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핌코의 존 머레이 글로벌 부동산 헤드는 부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은행의 집중도가 좀 지나치게 높다면서 또 다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진정한 고통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셈이죠. 네, 결국 위기는 끝난 적이 없고 오히려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건데 그렇죠. 핌코가 이렇게 다시 위기설을 꺼내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올해 초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 급락과 미국 지역은행의 잇따른 신용 우려로 인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지역은행 간의 어떤 취약한 연결고리가 부각됐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이제 부동산 PF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듯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최대 신용 공급원이 이제 소규모 은행과 지역은행이라는 점이 상당히 경계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예. 이들 은행이 이제 미결제 부채의 약 8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와 코로나19 여파로 오피스 등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이 손실 덩어리로 이제 변모했는데요. 은행에서 나간 대출까지 부실해지면서 이제 과거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이거 핌코가 한 셈이 됐습니다. 네. 핌코는 이 부실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은 이 익스포저를 줄이고 위험 노출도를 이제 줄이고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핌코가 이런 대출을 이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이제 핌코가 그만큼 이제 채권 시장 동향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달 4일에 이제 미국 지역은행 중 하나인 엑소스 파이낸셜의 주가가 장중 16% 가량 급락했었는데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다는 이유로 투매가 나와서 주식시장의 불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현됐었습니다. 네. 핌코는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간접 대출까지 고려하면 이제 알려진 것보다 잠재적 붕괴에 빠르게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더불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시장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내년 만기인 2천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책임지는 이제 비은행 부채 펀드도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출 만기가 곧 돌아온다라는 게 네. 문제였군요. 이 미국 현지에서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네. 불거졌다라는 건 이제 국내 금융 회사들이 투자해 놓은 그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좀 네.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채무 불이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우리은행의 파생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요. 우리은행은 이제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에 대해서 약 7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한투 리얼에셋 운용은 2019년 벨기에 코어 오피스 펀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투자하면서 체결을 했었는데 네. 이 해외 부동산 침체로 펀드가 이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못해서 이제 현지에서 외화를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에 만기를 맞은 이제 파생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지스 자산운용이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텔에
펀드에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던 펀드에서도 이제 대출 유보 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거는 이자나 원금 미지급, 이제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대출금을 만기 전에 이제 회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펀드는 이제 은행권과 증권사의 창구에서 판매가 됐고요. 이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규모는 약 700억 원 가량이어서 펀드 손실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애플 주가 7% 급등에 시총 3조 달러 상회. 애플이 어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새 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었는데 이게 하루 늦게 주가에 반영됐다고요? 맞습니다. 애플이 자체 기기에 탑재될 AI 기능을 공개한 다음 날인 이제 11일 주가가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애플 주가는 전장보다 7.26% 오른 207.1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207.16달러까지 올라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네. 이날 종가와 이제 장중 최고가 모두 이제 애플의 역사상 최고 주가입니다. 네. 200달러를 돌파한 것도 이날의 처음이고요. 시가총액은 3조 1,765억 달러를 기록해서 시총조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기업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3조 2,158억 달러와의 격차도 393억 달러로 좁혀지기도 했고요. 네, 시가총액 이제 엔비디아에게 2위를 뺏겼는데 다시 탈환도 했네요. 맞습니다. 하루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새 인공지능 전략이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바꾼 걸까요? 애플은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번 설명에서 발표를 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을 비롯해서 애플의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은 이 아이폰 운영 체제를 비롯해서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애플의 이런 발표 직후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1.9%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하루 지나가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 이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된 것이죠. 과거 아이폰은 이제 뒤로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살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서 어떤 기기 교체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 목표 주가를 한 주당 216달러, 강세 케이스에서 270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아이폰이 이제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멜리우스 리서치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구매한 아이폰들은 이제 완전히 구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매출이 최대 2년간 약 20% 성장할 수 있는 슈퍼 사이클에 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새벽에도 또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 원전엔 이상 없어. 재난 문자가 갑자기 울려서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전북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이 오늘 오전 8시 26분 51초경이었어요. 이번 지진으로 호남권은 물론 충청, 수도권, 영남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후에 2.0 미만의 여진이 12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 규모로 봐서 2, 3일 정도의 여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전북의 경우에 최대 계기 진도가 5인데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 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전남은 계기 진도가 4,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보다 낮은 3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기상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지진이 발생하고 약 15분 후인 이제 오전 8시 40분까지 전국에서
98건의 흔들림이 이제 보고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부안군에서 30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흔들림이 꽤 강하게 이게 네. 나타나는데 이 규모 4.8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센 겁니까?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최강 강도입니다. 네. 기상청이 이제 지진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에 16번째로 강한 지진이고요.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약 1년여 만입니다. 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이제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6 규모입니다. 5.8 규모입니다. 네네. 지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네. 이 지진이 나면 무엇보다 원전 같은 이 국가 기반 시설 피해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렇죠. 여기에 영향은 없었습니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등 이제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모든 부지 원전에 대해서 긴급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진항에서 42.6km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의 지진 계측값이 이게 최대 0.018 중력 가속도였는데 이게 내진 설계 기준인 0.2 중력 가속도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전 지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시설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여진 발생에 대비해서 지속해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댐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수공은 지진 발생 이후 약 3시간 동안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댐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